오늘도 영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름 잡채라고 할 수 있는 월가채라는 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월가채 되게 이름이 생소하시죠? 옛날에는 월가라고 하는 동그란 호박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애호박을 써서 만들 거고요. 특징은 찹쌀 전병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월가채라고 하는 거는 당면을 넣지 않고, 우리가 잡채라고 하면 일단 당면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당면이 여름에 잘 쉬기 때문에 당면을 넣지 않고 여러 가지 채소를 섞어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잡채라고 얘기하는 건데, 일단 애호박을 쓰는데 애호박의 씨를 발라낼 거예요. 근데 이제 애호박 씨를 발라내기 위해서는 뭐 V자로 파낼 수도 있고 하지만, 집에 쿠키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동그란 틀이 있으면 그걸 이용하시면 더 손쉬워요. 그래서 요런 틀로 요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작은 틀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요 C 부분을 딱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C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 C 부분이 으깨져서 약간 지저분하게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되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면 깔끔하게 C 부분이 제거가 되거든요. 그럼 이 C 부분을 아까운데 버려요. 된장찌개 같은 거 끓일 때 거기에다가 송송 썰어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애호박 나물 해 먹을 때 눈썹 나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씨를 다 발라냈으면 얘를 얇게 슬라이스 할 건데요. 그냥 칼로 얇게 슬라이스 하셔도 되고 슬라이서에다가 그냥 얇게 미셔도 돼요. 이게 얇게 썰려야만 절여서 볶았을 때 이렇게 촉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뻗치는 느낌보다는 늘어지는 느낌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얇게 슬라이스 하느라고 채칼에다가 밀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슬라이스 다 했고요. 이제 소금에다 절일 거예요. 그래서 소금 조금 넣어서 절여주세요. 이제 호박이 절여지는 동안 다른 재료 준비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목이버섯 요건 불린 거고요. 목이버섯 불린 거 손질할 거예요. 여기 끝에 밑둥이 있는데 거기에 뭐 나무 껍질이라든가 이런 게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잘라내세요. 애호박 썬 것처럼 비슷한 느낌으로 썬다고 생각하고 1cm 폭에 한 4cm 길이로 썬다고 생각하고 잘라주세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뜯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은 모양이 가지런한데 얘만 너무 자유스럽게 생겼으니까 그냥 1cm 폭 한 3, 4cm 길이로 썰어서 쓴다고 생각하시고 손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이버섯은 사실 우리가 10g 불리면 100g이 되는지, 근데 100g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듬어서 쓰다 보면 양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불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려서 남게 되면 냉동실에다 넣어두시면 돼요. 목이버섯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놨고요. 그 다음에 표고버섯인데, 표고버섯은 여기 돌아가면서 흐르는 물에 다 씻었어요. 그리고 물기 한번 이렇게 꾹 눌러서 짰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셔서 요거는 버리지 말고 말리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모양을 애호박과 가깝게 썰으려면 여기를 한 2번 정도 썰어주고 이쪽도 방향 돌려서 한 2번 정도 썰어줘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썰면 모양이 조금 더 가지런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표고버섯도 다 썰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쇠고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크기로 썰 건데요. 저는 채끝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쇠고기는 불고기 양념해서 볶을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소금 간만 해서 볶을 거예요. 이제 소고기까지 준비됐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여기에는 찹쌀 전병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라 그랬는데 찹쌀가루 익반죽 해가지고 전병을 부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젖은 찹쌀가루예요. 마른 찹쌀가루 아니고 거기에다가 끓는 물 부어서 반죽할 거예요.
이 찹쌀전병은 한꺼번에 좀 넉넉히 붙여서 종이호일 깔고 그 위에다가 찹쌀전병 넣고 또 종이호일 깔고 찹쌀전병 넣고 해서 밀폐 용기에다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그냥 꺼내서 썰면 그냥 금방 녹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게 간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죽이 되었고요. 얘를 동그랗게 썰면 길이가 가장자리 쪽은 길이가 짧아지고 가운데 조금 길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호박 콩만큼 한 3cm 길이를 이렇게 갸름하게 만들어서 찹쌀전병을 붙일 거예요. 일단 얘를 원통형으로 만들어 주세요. 기름은 후라이팬에다가 약간만 두르고 그냥 코팅만 해주는 정도면 돼요. 스푼에다 기름을 한번 둘러서 얘를 제가 원하는 폭으로 눌러서 모양을 만들 거예요.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먹을 때 너무 끈적하게 느껴지니까 적당한 얇게 펴주세요. 그래서 얘가 풍선처럼 이렇게 푹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서 맑은 느낌이 나면 그땐 다 익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도마에다가 올려놓거나 하면 그냥 도마에 붙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잣가루를 묻히시면 돼요. 잣가루를 묻히시게 되면 먹을 때 고소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서로 들러붙는 거를 막을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공기가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빵빵해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다 익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빵빵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얘를 꺼내서 잣가루를 묻히세요. 이렇게 잣가루를 묻혀놓게 되면 어딘가에 들러붙는 걸 일단 막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식혀서 썰을 거고요. 나머지 이제 재료들을 볶아 볼게요. 아까 슬라이스해서 소금에다 절여놨던 애호박이 부들부들하게 절여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기를 짜세요. 너무 꼭 짤 필요는 없어요. 너무 꼭 짜서 애호박이 으깨지는 느낌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국물은 그대로 두세요. 버리지 말고. 그런 다음에 팬에다가 식용유를 좀 두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애호박이 흐물흐물할 때까지 볶는 게 아니라 쌀캉한 느낌이 남아있을 때까지 볶는 거예요. 그리고 볶다가 이 절임물을 여기다 넣어요. 그럼 기름을 조금 두르고도 채소를 제대로 볶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소금에 절였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소금 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쏟아서 식혀주세요. 이걸 쌓아놓으면 수분이 계속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국물이 흥건하게 생겨요. 그래서 꼭 펴서 식혀주셔야 돼요. 이제 버섯 볶을 건데요. 식용유 조금 두르고 표고버섯 넣어요. 표고버섯을 더 맛있게 드시려면 불고기 양념장을 해서 볶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빛깔이 조금 시꺼매져요. 그래서 저는 소금 간 할 건데요. 버섯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걸 다 기름으로 볶으려고 하면 엄청난 기름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육수나 뜨거운 물을 넣고 볶아주세요. 그러면은 기름 많이 안 들어오고도 재료가 볶아져요. 그래서 숨이 죽어서 나른해질 때까지 표고버섯은 볶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박을 한쪽으로 조금 밀어놓고 쏟아서 식혀주세요. 이제 프라이팬 달궈지면 기름 조금 두르고 목이버섯 넣고 볶을 건데요. 목이버섯은 막 따닥따닥 튀어요. 그래서 소금 살짝 넣어서 볶아주세요. 다시 또 한쪽으로 밀어놓고 버섯 볶은 거를 쏟아주세요. 이제 아까 쇠고기 납작하게 채 썬 거에다가 불고기 양념장 한 작은술에서 반 큰술 정도 넣고 양념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양념한 고기이기 때문에 굳이 식용유 안 들어오고 그냥 볶으셔도 돼요. 넣어서 서로 붙지 않게 펴서 볶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쇠고기까지 다 볶았어요. 이제 월가치에 만들 재료들이 다 준비됐고요. 볼에 담아서 이제 섞을 거예요. 버섯하고 애호박 볶아 놓은 거, 그다음에 쇠고기 볶은 거, 여기다 참기름 약간 둘러서 섞어 주시고요. 여기다 이제 찹쌀로 부쳐놨던 전병을 썰어서 넣을 거예요. 이제 이 찹쌀 전병 썰을 거예요. 썰면 이 단면이 또 이제 들러붙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잣가루 묻혀서 집어 넣어 주세요. 썰어 놓고 잣가루 묻히시면 돼요. 썰어 놓는데 다시 들러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잣가루를 양옆에다 넣어서 묻혀서 집어 넣어 주세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뒤적여 주고 또 그 위에다가 찹쌀을 또 얹어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월가채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그릇에 담아 볼게요. 이제 접시에 담아 볼 텐데요. 접시가 이렇게 평평한 것보다는 약간 오목한 느낌이 있는 거에다 담으시는 게 훨씬 담기가 편하세요. 그래서 찹쌀 전병하고 채소하고 갖가지가 잘 어우러지게 담으시면 돼요. 다 담고 나서 위에다가 잣가루 조금 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월가채가 완성됐어요. 이거는 월가채라고 하는 여름에 먹던 잡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채소가 섞인 게 잡채이니까. 그래서 이거 뭐 호박나물 아니에요. 그렇지만 호박나물이에요. 근데 이름이 조금 더 다르게 붙은 거고 일단 술 한 잔씩 하면서 먹어봅시다. 호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네. 제도 한편으로 지금 되게 많은 기대가 돼요. 선생님의 호박은 또 이게 어떤 맛일까? 뭐 호박이 호박 맛이에요. 예. 드셔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이렇게 식감이 살짝 살캉살캉하게 씹히는 게 해야 고게 맛있어요. 너무 푹 익으면 매력이 없어요. 오, 굉장히 고소하고. 자자의 향도. 네. 호박이 되게 잘 어울리네. 느낌이. 그거 보면 옛날 어른들이 이 식재료 궁합이 참 지혜롭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음식인데 이제 확실히 씨를 걷어내서 그런 거야. 이게 약간 식감이 좀 다르죠. 네.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나물같이 생겼지만, 네. 호박 같지가 않아요. 제가 평소에 먹던 호박 같지가 않아요. 너무 아삭아삭하고. 그리고 약간 찹쌀이었죠. 네. 너무 맛있어요 이것도. 맞아. 진짜 맛있어. 이거 만약에 애들이 뭐 채소 같은 거 싫어하고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나씩 다 쌓아서 먹어야 되겠어요. 다 여러 가지 맛이 나가지고. 진짜 아침에 먹으면 너무 좋고. 아침에 찹쌀이라는 건 사실 위에도 되게 좋은 재료거든요.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사실 저녁에 다 해가지고 냉동실에다 다 썰어서 잣가루 넣어서 무쳤다가 그냥 아침에 그냥 훅 섞기만 하면 돼요. 그럼 아침 식사로도 가능해요. 잘 먹었습니다. 잘 또.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